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조금 전에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건 당시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가 오래 지속됐는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후 피의자 최모 씨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할 생각한 거죠?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너클 이전에 구매하셨던데 범행 사전에 계획했던 거 맞을까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피우 되겠습니다. 네, 이용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렇게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해놓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했는데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동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가학적인 모습으로 피해자를 물색해서 흉기를 결국은 이제 준비를 해서 심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특히 수사기관이 사전에 사실상 강간 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강간 살인 미수라고 하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더 보여줌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신림역부터 서현역 더군다나 이 공원이라고 하는 공간까지 저는 끔찍한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정부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정부의 조금 합동적인 그런 대책을 공표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범죄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폭행 범죄 또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일반적인 세계에서 경향도 치안과 안보는 사실상 수렴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 사항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피의자 최 씨 쾌유를 빈다고 하면서도 강간도 부인하고 사전 계획설도 부인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범행을 따로 하려고 했었나요? 지금 자꾸 미수 주장하시는데 이 감형 목적 있는 걸로 봐도 되나요?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서만 걸었습니다. 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운동 삼아 걸었다고요? 네,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근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아는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진술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주 운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을 범행의 장소로 물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아이들 학교가 100m 인근에 세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처음에 뉴스를 보고 새벽 시간대 범행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시 44분에 이 범행 일어났습니다. 그냥 본인이 둘레길에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하던 여성이 그냥 대낮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강간 성범죄를 수반한 굉장히 강력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예, 이규 교수님, 네. 이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또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흉기를 구입한 시점 자체가 4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마음의 지도상에서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혹시 본인이 검거가 되면, 근데 본인의 생각에서는 아마 검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했다라고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를테면 심신미약을 주장함으로써 형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 또는 본인이 현재 또 주장하는 바는 성폭행을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진 것은 나무에 걸려서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기수가 아니고 미수기 때문에 역시 형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인 것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사람의 인명,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혀 인식이 없는 거죠. 예. 즉, 이 피해자 여성은
단순한 물건처럼 물화되어 있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를테면 뭐 우울증 등을 주장을 했지만 현재 그 가족의 또 그 진술에 의하면 정신병력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 역시 그 감형을 미리 염두에 둔 변명 아닌 변명이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사실 최근에 그 강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치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또 나다 보니까 도대체 경찰이 제대로 치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 피해자, 오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인터뷰를 한 걸, 방송과의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이 많은 거 아니냐. 장갑차가 왔다고 해서 신림동 못 지킨 거 아니냐라는 또 하소연을 늘어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 발생하는 범죄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그 파악을 해서 여기에 그 맞춤형 대응이 물론 더 필요한 것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이를테면 상징성에만 몰입이 된, 바꿔 얘기하면 장갑차를 두게 되면 이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공격을 안 하겠지, 이런 무서움에만 의지하는 과거식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장갑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찰이 대면 만나는 상황에서 예. 시민의 그 안전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탐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왜 지금 못 되고 있느냐, 이런 그 아쉬움을 그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찰이 현장에서의 강력 대응과 또 그 경찰이 법 집행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같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을 했을 때 불신 검문을 정확하게 해서 예. 시민 역시 그 불신 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수용을 예. 담보하는 뭐 그런 측면을 동시에 예. 또 경찰의 이를테면 사전에 범죄를 막는 문제 해결적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이런 등등을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진격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신 검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 네. 오늘 또 대낮에 지하철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2호선 그 홍대 입구역에서 지금 합정역으로 가는 길에 네, 50대 저기 장면이. 남성이 예. 흉기를 후들려서 이게 남성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치안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라는 이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강력 사건이 저렇게 빈번해지면서 좀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모든 그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 어디서 저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행히 저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재빨리 신고하고 네. 그리고 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함께 제압을 했기 때문에 10분 내로 저렇게 검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낮입니다. 어제 밤도 아니고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